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막막할 때 이거를 내가 지금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버텨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도전을 해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같은 거를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사람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영화 위플래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랑. 여러분 영화 위플래시 아시나요? 위플래시? 한 사람이 드럼에 미쳐가지고 점점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잔인할 정도로 자극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이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모든 작품이 그러겠지만 깨져서 나오거나 깨고 나오거나, 드럼 가르치는 선생님이 진짜 혹독하게 채찍질을 하거든요. 깨지거나 아니면 그 틀을 깨고 그 알을 깨고 발전하거나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고, 침 넘기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몰입도가 어마어마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열정에 관련된 영화인 것 같은데, 근데 마냥 열정에 대해서 좋은 점만 말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측면도 얘기를 했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 저렇게 땀 흘릴 수 있을까? 보통 열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이게 미친 열정이라기보다는 모욕과 광기,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 뭐 가스라이팅의 천재, 최고를 추구한다는 것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궁극적 함정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열정에 대한 거에서 너무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진 않는 거죠. 단순히 꿈과 열정에 관한 영화는 아닌 것 같다. 주인공은 드럼에 미쳤지만 여친과 헤어지고 친척들과 멀어지고 하는 것들이 뭔가 안쓰러웠고, 그런 열정에 동감하면서도 그게 과연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보시다시피 같은 영화를 보고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너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게 좀 불편했다, 최고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도 우리가 놓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여지를 주는 영화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뜨거워지고 싶다면,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면 위플래시. 일단 제목부터 저도 이런 열정의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열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다. 아까는 안 나왔는데 여기 평에 그때 당시였나봐요. 뭐 드럼은 제가 쳤는데 왜 내가 지칠까. 그래서 실제로 뭐 가슴속 깊은 곳에 끓어오르는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면서 그냥 뭐 좋은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위플래시를 다시 본다면 이때 리뷰를 남겼던 것과는 정반대로 남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계속 바뀌겠죠. 이랬다 저랬다 하겠죠. 제가 이런 거를 왜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같은 걸 보고 같은 작품을 보고도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중적인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예로 들면, 분명히 예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내가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한참 꿈을 쫓을 상황에서는, 그 나이 때는, 그 시절에는 이 영화가 나한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다, 그리고 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각인이 되었던 영화인데,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니지, 그렇게 사는 거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나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내가 다르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는 인간 자체가 다 이중적이고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안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나 생각도 바뀔 수 있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 봄을 다르게 봐라, 봄. 사실 쓸데없는 내용인데 그냥 넣어봤어요. 라임이 괜찮아서. 봄. 강조하려면 원래 여기 하이라이트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이거 라임이다 라고 말하면 좀 촌스럽거든요. 똑같은 봄 날씨를 보고도 사람마다 생각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노래가 그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도 있고, 봄이 좋냐라는 노래가 있어요. 벚꽃 엔딩은 봄을 찬양하는 노래고, 봄이 좋냐는 10cm가 부른 커플들을 욕하는 노래거든요. 그대여, 제 노래하는 건 좀 민폐니까.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우리 손 잡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릴 게 봄이 좋냐. 일단 제목부터가 좋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좀 센데? 언제 풀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달콤한 네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하지, 겁나 피곤하대. 현재 여자친구가 없는 남자의 컨셉으로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그렇게 좋냐 멍청이들아,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원래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노래였나요? 몽땅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심한데? 아, 이거 지금 그 10cm 얘기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제가 대학생 때 10cm가 축제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정렬이 형이죠. 권정렬 형. 그 형님이 조금 제 기준 거만해 보이는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기타인가 마이크인가 막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세팅을 해요. 되게 약간 시크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막 세팅을 하는데, 그때부터 막 반응이 좋아요. 특히 여하구들, 여학생들이 막 와, 뭐 멋있다, 잘생겼어요 오빠 이러는데, 그냥 그런 거 듣지 않는다는 듯이 사실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걸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 않고 그냥 툭 뱉는 듯이 존나 춥죠 이러는 거예요. 네, 존나 춥죠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와 막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 나쁜 남자스러운 그런 말투가 멋있었나 봐요. 존나라는 그런 것도 섞으니까. 제가 남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재수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래? 뻔히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존나 춥죠. 사실 안 추웠어요. 10월 초인가? 뭐 안 추웠어. 그냥 반팔티 입고 별로 안 추웠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쫑생이 같은데 저 10cm 참고로 좋아합니다. 정렬이 형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이 약간 뭐 배가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여아구들은 좋아했지만 저는 약간 그랬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럴 때가 있었다고, 허세 부리던 때가 있었는데 부끄럽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귀여운 모습이 생각이 나요. 참고로 저는 10cm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똑같은 봄이라는 그 상황과 현상을, 날씨를 보면서도 정말 이게 또 왜 이래, 오늘 정말 제 계획대로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인생이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더 재밌다. 해결했어요. 어떻게든 해결이 되잖아요. 실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내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 영화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혹은 내가 지쳤을 때는 진짜 저런 영화 너무 잔인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술가들이 여운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술가들이 미술 작품이든 영화든 글이든 드라마든 정확하게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독자가 혹은 감상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거, 그런 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 기획 의도가 있겠지만, 작품을 해석하는 사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A라는 걸 정확히 찝어서 말을 해도 결국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뭐다?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술에 있어서 뭐 추상표현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 미술도 되게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잖아요. 그냥 점 하나 찍고 의미를 되게 다양하게 부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게 옛날에는 사실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미술이나 예술을 바라보는 안목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해설을 들으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면 확실히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패턴이 있지 않아도, 단조로와도 거기에 따른 울림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운을 그렇게 줬을 때 사람들이 다양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작품이 주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영화든 소설이든 미술 작품이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열린 결말을 되게 싫어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열린 결말을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어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자들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일까요? 네, 불현듯 계시를 받게 되는 걸까?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은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그 문제를 반추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생각을 거듭해서 매듭을 지으려 하는 기전이 있다. 습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오래 기억하고, 왜냐면 그거를 끝내지 못한 거니까. 또 성취된 사랑보다는 안타까운 첫사랑을 더 자주 기억하게 되는 법입니다. 네, 또 이게 또 로맨틱해지네요. 자이가르니 효과라는 건 이렇게 성취된 사랑보다는 안타까운 첫사랑을 더 자주 기억. 왜냐면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와이프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자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랑을.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와이프가 가끔 라이브를 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웨이터들이 어떻게 저렇게 헷갈리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주문을 레스토랑에서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막 쓰는 것도 아니고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웨이터가. 너무 신기한 거죠. 수많은 손님들의 주문을 다 기억을 하니까. 신기하게 바라보던 그녀는 자기 음식을 날라다 준 웨이터에게 조금 전 옆 테이블에 갖다 놓은 메뉴가 뭐였냐고 물었다. 이거 좀 너무 루드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친분도 없는 웨이터한테 방금 시킨 메뉴 뭐예요? 기억해보세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기억해보세요.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이더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스스로도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문을 받을 때는 여러 사람 막 주문을 받을 때는 그 순간에는 기억을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나. 근데 그 주문을 끝내자마자 바로 다 잊었다는 겁니다. 신기했던 거죠. 자이 가르닉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뭐 실험도 거쳤고 도달한 결과가 뭐였냐면은 완결 지은 일보다 완결 지으지 못한 거, 완결되지 않은 문제, 이제 기억 회로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되뇌고 있기 때문에 더 기억을 오래 한다라는 거예요. 완결 지었던 것보다. 근데 반대로 가업이 끝난 거, 완결 지어진 그 문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주문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기억 회로에서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불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인간의 그런 뇌가 참 신기하죠. 필요로 하니까 이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끝내야 되니까 계속 기억을 하게끔 뇌가 돌아가는데 일이 끝나버리면 아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벼락치기로 외웠을 때는 완전 단시간에 그거를 다 기억했다가 시험 끝나자마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미국 드라마에서는 매회가 끝날 때 클라이맥스를 거쳐서 사건이 언뜻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1, 2분간의 새로운 복선을 던져주고 나서 to be continued,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물론 이게 개빡칠 때도 있죠. 이렇게 해야지 여운이 남으니까 다음 화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갑자기 자이가르닉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열린 결말이랑 똑같다고 보는데, 사람이 열린 결말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이가르닉 효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완결되지 않으니까 짜증나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참 역설적으로 열린 결말을 우리가 싫어하는데 열린 결말이 너무 많죠. 이 세상에는 드라마가 끝나면, 미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1화가 끝나면 1화에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열린 결말을 주고 2화로 넘어가잖아요. 그 2화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열린 결말을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린 결말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있었다. 인간이란 게 제가 아까 모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 싫어하는데 좋아, 분명 싫은데 좋다는 거예요. 분명 싫은데 좋아. 정말 짜증나는데 오히려 그게 도파민을 발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술가 들이지는 영혼부터 같은 걸 보고 다르게 해석하냐부터, 그리고 주제인 버텨낼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어떤 인생에 대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막막할 때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내가 버티든 뭐 혹은 안주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든 어떤 선택을 내리든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이지 그게 최선의 결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린 결말인 거잖아요. 매 순간순간이.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열린 결말도 그렇고 열린 결말이 가져다주는 최종적으로 내린 결과물도 그렇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불만족할 때도 있어요. 좋게 펼쳐질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그냥 끌리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끌리는 대로, 당신이 끌리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쩔 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까 전에 여러분이 뭐 퇴사를 했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 이런 분도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하고 조언을 얻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리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왜? 인생은 열린 결말이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전 드라마 마지막 회를 안 봐요. 끝나는 느낌이 싫어요. 또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끝나는 느낌이 싫다. 이거는 이제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계속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썸이 더 설레는 거군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썸은 뭔가 아직 결론이 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뭔가 흥분감이 더 있는 거죠. 그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그냥 끌리는 대로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라고 해야 되나?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대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해요. 주인공의 앨리스가 길에서 만난 고양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네, What road do I take? 네, 어떤 길로 제가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Well, where are you going? 지금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갈 건데요? 그랬더니 I don't know. 모르겠대요. 뭐 방황 중인지 길을 잃어버린 건지. 사실 제가 오래전에 봐가지고 정확한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랬더니 고양이가 하는 말이 Then it doesn't matter. 그러면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If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any road will get you there. Any road will get you there. 어떤 길이든, 네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너를 그곳에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자체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어딘가에는 도달할 것이고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원했던 방향이라는 거는 의식적인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원했던 방향인 걸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 뭐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 가수가 되고 싶었어,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꿈이었어.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길로 가고 뭐 이쪽으로 좀 방황도 하고 하면서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카페를 차리게 됐다든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됐다든지 공무원이 됐다든지. 근데 오히려 좋았던 거예요. 그게 나한테 적성에 더 맞았고 더 만족스러웠고, 아니면 그 직장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점에서 뭐 평생 반려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맞아요.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너한테 좋은 곳으로, 자연스러운 곳으로, 끌렸던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이 문장이 저한테도 되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줬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일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물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는 때로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무엇이 됐든 어떤 길이 됐든 어떤 방향이든 일단 가는 거죠. 네, 이게 되게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무모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무모함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거든요. 강신주 철학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강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을 결정하든 원래 개운치 않다. 네, 뭐라고 했다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을 결정하든 개운치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아무리 신중하게 고민하고 어떤 결정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리 사유를 하더라도, 그래서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게 말끔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고민이 해소되는 게 없다는 거죠. 되게 사소한 예를 들자면 최저가를 검색을 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샀는데 겨우겨우 이제 최저가를 찾아가지고 샀는데 더 싼 데서 파는 데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것보다 더 가성비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이것보다 조금만 더 돈을 투자하면 나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혹은 기능적으로 더 우수한,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쇼핑하다 보면은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뭐 조명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너무 정보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저거 살 걸 후회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되게 진지한 사람들은 사고 나서도 다시 찾아보죠. 이거보다 더 싼 게 있나? 여기서 구하면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쿠폰을 줄 텐데 잠깐만, 가격은 여기가 더 싼데 나중에 그 적립금 생각하면 여기가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운치 않은 상황, 불행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제가 되게 사소한 예시를 들었지만 좀 더 큰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A안과 B안이 있다면 연애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뭐 나는 솔로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은 연애하긴 좋은데 결혼할 때 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결혼할 때 참 좋지만 연애할 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죠? 제가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이라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진짜 뭐 사소한 거? 진짜 5,000원짜리 뭐 하나를 샀더라도 되게 고민하고 한두 시간 고민하고, 메뉴 고르는 거, 배달 음식 고르는 거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는 법이구나. 왜냐면 모든 문제는 무엇을 결정하든 원래 개운치 않은 법이니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자는 거죠. 어차피 네가 아무리 쥐어짜서 아무리 고민하고 모든 조언들을 다 내가 점수 매겨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라도 그래도 난 후회할 수 있다. 혹은 그래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 남을 수 있다. 그게 일이 됐든 관계가 됐든 구매가 됐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참 그래서 정말 싫다, 정말 고민이다, 이런 고민 좀 해결하고 싶다, 말끔하게 해소하고 싶다. 왜? 우린 누구나 열린 결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 수 없음을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열린 결말을 싫어해도 사실은 우리는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 이 인간의 본성을,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이제는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받아들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아이고, 왜 이게 또 안 되지? 오늘 좀 문제가 많아요. 봐봐요, 지금도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 라이브가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탁탁 돼야 돼 이게. 갑자기 근데 막 키가 막 안 먹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원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끌리는 대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원래 개운치 않는 법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끌리는 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끌리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내 최선의 선택을 해보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는 너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하고 알고 있어도 그럼에도 난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인 이상.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책 중에 재즈의 계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김민주 작가님이 써주신.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목도 되게 로맨틱하죠. 재즈의 계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영화 한 편을 소개해줘요. 거기에 나온 OST, 그 재즈 음악을 같이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음악이 왜 쓰였고, 또 감독은 어떤 생각으로 이 음악을 넣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재즈 음악에 대한 어떤 해석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메시지도 전달을 해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나오는 한 예시랑 문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소개한 영화가 소울이라는 영화예요. 아까 전에 소개한 위플래시는 열정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했다면, 영화 소울에서는 뭔가를 성취하고 꿈을 이루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항상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닐 수 있어. 그 불꽃은 잠깐일 수도 있고, 네가 막상 꿈에 다 달았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환상적이지 않을 수 있어. 되게 현실적일 수 있어. 이런 말을 던지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위플래시랑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명대사에서도 뭐 이런 명대사가 있었어요. 젊은 물고기가 나이든 물고기에게 물었어. 바다를 찾고 있어요. 바다? 나이든 물고기가 말했어. 여기가 바로 그 바다야. 여기가 네가 찾던 그 바다야. 근데 젊은 물고기가 말해요. 여기요? 여긴 그냥 물인데요? 내가 원하는 건 바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 나는 뭔가 이상적인 어떤 장소에, 그런 위치에 서 있기를 바라지만, 그 바다로 가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나는 그냥,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왜 뜨는 거야? 이게 그 어떤 제가 제스처를 취하면은 맥북에서 뭐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뜨고, 왜 안 떠 이번엔 또. 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바다에 있는데. 그래서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게 이제 재즈 뮤지션에 대한 영화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소개가 됐는데,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책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는 아니고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혹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나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나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많은 것이 망가져 버렸나요? 정말 다 틀려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아니 재즈는 어쩌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진짜 명문장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일단 계속 읽을게요. 네, 어쩌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지금 겪는 크고 작은 실패들이 정말로 틀린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틀리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다음 할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와, 진짜 이 김민주 작가님 진짜 너무 글 잘 쓰신다. 제가 한번 진짜 DM 한번 보내보려고요. 네, 너무 팬 됐어요. 그 부분에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샤라우트 김민주 선생님. 어쩌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선택이. 틀린 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A를 버리고 B를 선택했는데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손해가 막심해. 후회가 돼. 미련이 남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잘 돌이켜보면은 아니구나. 오히려 그 순간 덕분에, 그 체험 덕분에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너무 좋은 성장을 위한 배움이 됐구나.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틀리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틀린 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왔을 때도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일일지라도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방향을 바꾸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목차에 나온 그 제목부터 다 마음에 들어요. 쭉 읽어볼까요? 떠날 수 없다면 사랑해버리자. 어긋난 인연도 아름답다.
반복과 변주 위에 자신의 색을 입히는 법. 버텨낼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도, 이 문장을 만든 것도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안주할지 더 몰아붙일지. 그게 이제 위플래시의 OST 재즈 음악 소개하고 영화 소개하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때론 잔인한 계절을 지나야 한다. 때론 잔인한 계절을 지나야 된대요. 세상에는 좀 더 많은 은유가 필요하다. 환상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법.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을 때 정답을 알아도 글쎄요 라고 말하는 마음. 어쨌든 뭐 그런 목차들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내용까지 좋아버리니까 우리가 A안 B안 중에서 고민을 할 때, 아니면 뭐 방황을 할 때, 그런 시기에 일단은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자는 거. 그리고 우리는 열린 결말을 싫어하지만 한편으로 좋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길로 인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리는 대로 일단 선택을 하자. 그러면 어디든 우리를 데려갈 거고, 원래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후회는 남아, 개운하지 않아 라는 것도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단 그게 틀렸다라고 섣불리 확신하지 말자. 왜?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선택이죠? 여러분의 선택이죠. 저의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이죠. 근데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도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어.